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이제 연말에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음주운전도 또 늘 것으로 예상돼서 참 걱정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8년 기준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민생연구소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센터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상 이유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까지 확산되면서 10월 말까지 집계된 음주교통사고는 지난해에 비해서 8.5%가 늘어난 1,921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내년 1월까지 매일 밤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현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 그 현장을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시 강남경찰서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반? 전날 또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옷 보니까 굉장히 추웠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팀장님,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나가게 될 거잖아요. 예, 예. 팀장님 앞에 있는 이 것들이 다 오늘 음주운전 단속에 필요한 것들인가요? 예. 비접촉 감지기라 그래가지고 아. 들지 않고 차 안에 공기 그러면 중에 코로나 있는 시국이다 알코올을 보니까 감지하는 또 거예요. 알코올 감지를 하는 방법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비말이 나오니까 알코올이 감지가 되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그걸로 네. 먼저 알코올 감지 반응을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음주 측정기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TV에서 많이 봤던 그 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그럼 제가 한번 이거 불어봐도 될까요? 한번 불어보고 싶어서. 네. 술 먹으면 처벌해야 합니다. 더 보세요. 어제 먹은 술 수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해독이 잘 돼서 안 나왔습니다. 어떤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셨으니까 예, 이제 단속을 함께 나가보실까요, 팀장님? 예, 가죠. 음주운전 단속 지점이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가시는 팀장님의 그 촉에 따라서 매일 바뀌더라고요. 네. 한 차로는 없는 게 아니라 전체 차로를 다 막고 네. 마스크 내리시면 호흡만 하시면 됩니다.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흡만 해도 네, 저게 이제 차량 내부의 알코올 성분만을 감지하는 거여서 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운전자들께서는 그 부는 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잠깐만 내려주시고요. 불지 마시고요. 호흡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많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감했을 때는 오늘 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음주 의심되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음주 감지가 되셔가지고 저희가 음주 측정을 해드릴게요. 내가 먹은 양에 비해 수치가 부당하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만할 때까지 제가 그만할 때까지 5초간 쭉 풀어주세요. 예, 입에 모시고 더 부세요. 더 부세요. 됐습니다. 0.028 어디까지 가시죠? 평소 술은 얼마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조금? 배불러 가세요.
수치 비달입니다. 030부터가 단속 수치예요. 아,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되는 거예요? 네, 0.03부터 면허 우와. 정지 기준이니까. 완전히 운 너무 좋으시다. 또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그냥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옹지 말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차량 하나 빠져가지고 뛰어갔어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걸 알고 옆으로 빠진 차량을 쫓아가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문 안 열어? 버티시는 거군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려오세요. 기분 좀 내셔주세요. 보통 저렇게 도주하다가 사고 발생되면 뺑소니가 되어서 아, 더 그랬습니까? 가중처벌 받고 그런 거예요. 아유 진짜 해가 혹시 혼자 마시신 거 아니시죠? 그건 아닌데 혹시 뭐 동료들이 뭐 차 타고 가지 마 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근데 왜 이게 왜 도망가셨어요? 조망이 아니라 솔직히 알죠. 조망이 아니라 피한 거죠.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야, 진짜 제가 경찰인 줄 아시고 경찰 조끼를 입었어요. 야, 저희 지금 몰라보시고 비성적인 그거는 진짜 피도 더 측정을 셨겠다. 하셔야 돼요, 형들은. 통화할 때까지. 더. 그렇게 보시면 못 풀어요. 긴장이 되고 하니까 모든 게 천천히. 더. 됐습니다. 얼마죠? 어머, 143. 143, 143, 080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소치 나왔습니다. 만친데. 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혀가 꼬이시네요. 치던 거죠. 네? 치던 거죠. 예, 1년간 취소입니다. 음주 처음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정지 수치 나와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진이라. 수치하고 관계없이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이제 또 한 곳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그래요. 한 곳에서 계속하면 카톡으로 막 보낸다? 어디에 지금 음주 단속 중이야? 막 이러면서. 조심하세요. 가세요. 소리 났다. 소리 났어. 차 좀 빼. 술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안 마셨대요. 확인시켜드릴게요. 안 마셨대요. 보세요. 더 붙여야 돼요. 그만할 때까지. 보세요. 더 보세요. 더. 불시다 끊으면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거 있어요. 이 기계가 트니까 내가 빼는 겁니다. 보세요. 더 보세요. 더 됐습니다. 예, 124. 술 124. 먹었다고 했는데 보이시죠? 0.124야. 어이구. 사실 차문을 여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취소는 0.080부터 취소예요. 079까지가 정지고. 다시 할게요. 예, 수치가 부당하다 하시면 체열하세요. 체열. 예. 이 수치가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면 체열하세요. 제가 또 현장에서 느낀 게 단속에서 한 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게 잠재적 살인을 막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기분 좋게 드셨으면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거나 그렇게 가면 더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좋잖아요. 잘 근데 되는데. 굳이 저 상태에서 막 혀 꼬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태에서 가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저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의 기본적인 그 상태가 할 수도 있지.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 정지, 농도인 0.03 정도 소량을 마셨을 때는 우리가 실제 마신 양보다 내가 더 마셨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를 하는데 이제 술을 그 농도 이상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과소평가를 해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마셨고 마실수록 위험한 네, 상태에 빠지는군요. 이미 만취했는데도 본인은 나 별로 안 취했어. 취했다.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사고 전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심리가 같이 작용하면서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본인들은 또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또 운전대를 잡는 것 같습니다. 말리는 걸로 안 되죠. 어디 가둬버려야죠. 시동이 안 걸리게 좀 한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250명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제로 했는데요. 네. 1위가 한 절반이 넘는데요. 이분들이 뭐 거리가 가깝다, 또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 또는 뭐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합쳐서 한 절반이 되고요. 사고를 안 낼 자신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그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곳이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리운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유들은 사실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거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아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인식 자체가 아예 좀 잘못됐다, 네. 처음부터.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이제 단속에 걸리면 네. 아우 전 진짜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맞습니다. 술이 먹은 지 한참 돼가지고 네. 다 깼는데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아예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측정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술을 더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이법인데 네. 지금부터 부는 건 지금 마셨기 때문이라는. 지금 들어간 술이다. 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에 10.5%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거든요. 음주운전은 특히 다른 교통사고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단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약 사범의 중독성은 36.3%, 그리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7%입니다. 음주운전이 네, 더 높네요. 더 중독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할 때 아예 못하게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 번 했다면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저한 단속은 전제라고요.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음주운전 상습 재범자들이 정말로 많습니까? 2016년도에 이제 입원하신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76%가 한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본 적이 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번 이상 하신 분도 61% 정도가 되셨고,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하는군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네. 26%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는 기억을 못하겠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살 했기 수가 때문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민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 MC 김진현. 이정미입니다. 실례지만 운전면허 따신 지가 얼마나 됐죠? 1998년. 아련.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아유, 누구예요, 이거? 저 맞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근데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연말 모임 자리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스는 생략? 먼저 저희 민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집에서 근무하는 정의석 교수입니다. 어떤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술 마신 사람이 불안전한 보행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음주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음주 고글이 있고요. 네. 총 3단계인데 아, 1단계. 저 1단계, 이거는 2단계. 소주 2잔? 지금 평균 주량 봤을 때는 한 소주 네. 2잔, 3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단계는 한 소주 한 병 정도. 한 병. 병. 요건 한 2병 이상, 3단계는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0.13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소주 2병 마시고 지금 운전한 거네요.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되는 기준이 0.03%인데 네. 그 0.03%를 넘을 수 있는 1단계부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이정미 진행자께서 먼저 한번. 오. 우와. 이게 1단계라고요? 이게 지금 평지예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부자되게 땅이. 오. 오. 이게 소주 2잔? 아닌 것 같아. K 좀비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엄청 이게 밑으로 내리막길처럼 진짜 막 느껴져요. 이게 내리막길에 이렇게 돼 보여 그럼. 이게 쓸쓸하시다니까 저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을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보통 1단계라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저 정도면은 뭐 소주 한 3잔 정도 되면 저 정도를 반응을 느끼거든요. 네. 이거 3단계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3단계는 거의 좀비 같다. 분간할 수 없을 컷 따라가 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2개가 보여 2개가. 이건가? 사람도 갈라져 보이고 모든 게 다 갈라져 보입니다. 만취하신 분들이 비틀거리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술 마시면 뇌 기능이 상실하면서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실제 저런 분이 운전하시게 되면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갈빗자로 진짜 선인가? 운행하게 되는 거죠. 차로도 침범하게 되는 거고 중앙선도 침범하게 되는 거고. 실제 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외발 걷기, 한 줄 걷기 식으로도 음주운전을 검사하게 됩니다.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선이 더 넓어졌어. 이만한. 저 정도면은 먼저 우리가 중앙선 오른쪽에 있고 역주행하게 돼요. 근데 본인이 역주행하면 인지를 못하는 거죠. 중앙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앙선 침범? 근데 술취한 사람은 뇌가 정상이기 때문에 비틀거리지만 본인이 비틀거리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네. 거예요. 운전도 자신 있게 운전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음주운전 2번, 3번 이러면 습관성이고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소주 한 병 마시고 운전을 여러 번 해봤지만 절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자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경찰이 본인을 단속하는 건 운이 없는 거였다. 많은 분들이 죄의식이 좀 낮습니다. 운전 죄의식이. 그래도 지현 씨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너무 좁은데? 엄청 아이고. 저 앞에서 멈칫했던 이유가 2개로 보여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주 3단계 정도면은 평상시보다 반응 시간은 2~3배 더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술에 음주운전인데 아무 일 없이 오는 분들은 갑자기 끼어든 차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올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본인들이 운전을 잘해서 운전에 문제 없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고글을 끼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번. 진짜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서 예. 가장 만취 수준인 3단계 고글을 끼고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제가 안 썼을 때도 100점 맞았으니까. 네. 곡을 쓰고도 한번 네. 100점 맞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제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쓰자마자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를 쓰자마자. 죄송합니다, 감독관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금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다. 3단계. 아니 아예 안 보이는데. 중앙선 밟고 간다. 예. 차선을 침범하고 너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완전히 아이고. 되게 붙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예 안 보이는데.
아니. 어, 큰일 날 뻔했다. 저도 몰랐어요, 저랬는 줄. 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예 본인 속도계 같은 건 아예 볼 겨를도 없어요. 네네, 안 보입니다. 계기판이 안 보이고, 기어 변속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운전한다 하더라도 도로에서 운전이 안 되죠. 맞아요. 또 운전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도로 위에서 막 70, 80 달리는데 그래. 저렇게 돼봐요. 그렇죠, 안 되죠. 네. 평행 주차 불가할 것 같은데. 밟은 거 아니야? 지금 아. 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뭐 차선을 넘었는지 뭐를 했는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저도 술을 좀 마시지만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굉장히 멀쩡한 거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하실까요? 아, 이제 고글을 쓰였을 텐데.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정미 진행자께서 평소에 운전 굉장히 잘하시는데 지금 차선을 밟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넘어서 이제 차선을 두 개 쓰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잘?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잘은 아니고. 정상 때보다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멀미나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건 뭐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연속이 아무 부딪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박을 뻔했기 때문에 제가 잡았고 네. 후진을 조금만 할게요. 반대로 꺾어서 왼쪽으로. 네. 아니. 제가 후진기가 넣었어요? 네. 놀라셨죠? 완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머리도 어지럽고 그만하고 싶거든요. 네. 핸들 꺾어서 이쪽으로 나갈게요. 나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완전히 핸들 꺾어서. 일로? 네. 왼쪽이요. 그만. 그만. 제가 핸들 잡았습니다.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 좀 못하겠어요. 결국 비상 깜빡이를 켜셨어요. 못하겠어요. 막 토할 것 같아요. 도저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머리가 너무 아프죠? 네.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네. 흔히들 술을 마시고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마시면 괜찮겠지.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 수 있었던 오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눈 뜨고 코백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로 저 음주운전 고글을 끼면 시야가 울렁울렁거리면서 머리도 아프고 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아무리 운전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더 문제는 정말로 저 정도가 될 때까지 실제로 술을 마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아예 못하는 할 상황이거든요. 수 자기 없죠.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술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술은 우리 중추신경계, 다시 말하면 뇌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억제하는 부위가 우리의 주로 이성이나 사고 이쪽에 관련된 영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감정, 원초적인 이런 부분들만 남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은 면허 취소 정도까지 가면은 자신감이 막 생겨요. 마음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실제 몸의 조절 능력은 더 억제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지난 2018년 9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귀가하던 길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2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법안도 발의되고 네.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0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가중처벌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을 그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에서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에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었고 또 제2윤창호법이라 그러는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을 기존에는 0.05%에서 0.03%로 떨어뜨리면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처벌 규정도 더 세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15% 정도 줄었고요.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한 19% 정도 줄었거든요. 확실히 효과를 그렇죠. 보고 있네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교통사고 건수는 1%밖에 안 줄었는데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19%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책은 정책이지만 이제 또 단속이 중요합니다. 이 단속 기준이 좀 센 나라가 아무래도 음주 사고가 적게 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단속 기준이 0.08이에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음주 사고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속 기준이 뭐 0.02 이런 나라는 뭐 9에서 한 19% 그러니까 20% 미만 정도 이렇게 그 단속 기준이 이렇게 더 셀수록 사고는 적게 납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하지만 처벌은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아직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후유장애를 겪고 또 2명은 사고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였던 피해자 중에 5%는요, 사고 후에 배우자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더 소름이 돋아요, 화면 보면서. 예비 신부. 운전을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발 멈춰주세요. 엄마가 많이 미안해. 바로 요 지점에서 나갔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들 내리시네요. 난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관광버스가 오면서 차가 지그재그로 와. 술 먹었구나 그러고 내가 먼저 피했지. 피하는 순간 와서 친 거야. 년 4월 12일 날 38년 된 거야. 생각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고 생각이 안 날래 안 날 치고.
사고 당한 날은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으시겠죠. 저게 이제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증상이기도 하죠. 그 네. 사고의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아휴. 아우, 진짜. 근데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병원에서 병간호도 몇 개월 안 하다가 그냥 가버려. 그때 다시. 근데 한참 때니까는 여자도 그렇겠지.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와요. 상상통이 막 와. 이 발꼬락 사건 있는 것처럼 비틀고 지 혼자 한 실제 20초까지 고통을 느끼는. 20cm 이상 없는 부위인데도 있다고 느끼고 아파가지고. 일반 진통제로 되지 않고 뭐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진통제. 이건 잠이 안 와서. 이건 저 천시. 아, 천시. 내가 이제 정신 차릴 때요. 우리 아줌마가 와서 이제 한참 쳐다보더니 우리 식구들한테 그냥 합의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 마누라구나. 무슨 사람만 빼놓고 보자고. 빼주니까 그날 밤으로 도주해버린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떡해. 그걸 내가 경찰서 들어가서 주소를 찾아갖고 거길 쫓아갔더랬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어물 장사를 그렇게 크게 해요. 그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왔죠. 이틀인가 있다가. 잊어버리자 그러고 처음에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고 방탕생활을 무척 했어요. 어거지로 참고 그냥 세상 사는 거죠. 앞으로 죽을 날만 며칠 남았는데 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사망사고인데 집행유. 좀 힘든데 힘들면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강해지니까 힘들수록 강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약해지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으니까. 보통 사람 이상으로 지금 운동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통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슬픈 거죠. 사고 나기 전까지는 뭐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는 눈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제 삶은 그때 끝났고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네요, 그죠? 2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말 걸리죠? 여기 아랫부분도 요 부위가 제일 시리고 저리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생다리를 갖다 그냥 사고가 나서 그냥 절단이 됐다 보니까 칼로 베인 것처럼 막 확 지나가는데 칼로 베인 것처럼 이 아래 다리 이 부분을 이제 이식을 했거든, 피부 이식을요. 작은 염증이라도 생기면 또 절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리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돼요. 재활 과정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재활을 해야 되겠다. 그쪽이 많이 꺾여 있다.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예.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새벽 5시 좀 넘은 시간, 눈물이 날짜 얘기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그때 생각이 나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인터뷰하는 이유가 저희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타는지 참 살짝 정차돼 있는 상황? 근데 뒤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는 찰나에 와서 바른 거예요. 첫째 판이 2월경에 열렸거든요. 그때 처음 가해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을 찾아온 적은 없어요. 가해자 본인이.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용서가 안 돼요. 네, 사실. 포차를 운영하셨고 거의 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오셨던 거거든요. 이거는 지나가다가 정말 강도가 들고 너 돈 내놔, 칼질로 죽이고,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죽이거나 마찬가지죠. 처벌이 정말 약한. 저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모든 이벤트는 술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잘못을 저질러도 다 술김에 했다고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 상에서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안 바뀐다고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법을 바꿔도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말이 가슴이 아픈데요.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사고 후에 그 총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에도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불렀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해자 300명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 네. 사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라는 분들이 37%. 37%? 네, 3분의 1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사과를 받았다. 라는 분이 또 한 34%. 저희가 이 조사한 분들이 대부분 3주 이상 입원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2 정도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내면의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나는데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피해자의 부인께서도 음주운전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인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또 떠오르네요. 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매우 약한데 센터장님께서는 직접 가해자들 설문조사도 해보셨잖아요. 가해자들 처벌 수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한 3분의 2 넘는 72%가 벌금형이다. 그 다음이 뭐 징역, 그 다음이 사회봉사나 교육, 이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결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주 관대한. 너무도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도 관대하게 이렇게 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 무기 네. 또는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법 개정 이후에도 그 처벌이 그 법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최대 3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데, 네. 윤창호법은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지자마자 윤창호법 관련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가중 사유가 있어도 4년에서 8년으로 한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있으면 2분의까지 가중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12년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죄는 뭐 원한관계나 동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든가 뭐 상을 회피할 수도 있지만, 위험운전치사 이거는 가만히 길 가다가 인도에서도 이런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사고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보다도 피해자로서는 더 억울하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각국의 그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나요? 네, 미국을 본다면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범으로 보지 않고 1급 살인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고 벌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6천만 원까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가족 3명을 사망시킨 여성 운전자에 대한 플로리다 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Yes, ma'am. Your life is ruined. But you also ruined a lot of lives and ended 3 lives. You've taken everything from us. You can't give it back. And nor will you ever give it back. I can't forgive you. Prosecutors asked the judge to throw Pereira in jail for life. The defense asked for 20 years. Judge Sabella slapped her with 50 years, which is pretty much a life sentence. 그 음주운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옆에서 술 먹고 운전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동승한 사람도 거의 공범과 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동승자, 단순 동승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 게 하나 있는데, 을왕리 해수욕장 9월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최근의 일이죠. 여성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결국 50대 가장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 동승한 남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넘어서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윤창호법의 방조범으로 공범으로 기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하던 것을 이제는 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차츰차츰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방조범이 아니라 동승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식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네. 좀 고무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윤창호법 이후에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과거보다는 개선이 됐죠. 하지만 사실 음주운전은 개선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한번 어려운 일이지만 변호사님께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재범률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재범자가 재범만 안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특히 강력한 처벌이 왜 필요하냐면,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잡고 있는데요. 그걸 깰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머리에 남아있다면 술 취해도 운전 안 합니다.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취득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의학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받고 예전에 정말 조금 술로부터 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저는 이런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갔을 때 보니까 이 차량 내부의 알코올 성분을 이렇게 확인하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차량 내부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벌써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시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제도를 도입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 낸 운전자의 비율을 16% 정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소득 비례 벌금제 이거를 이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이제 받고 있지만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지만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소득이 만약에 100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기 소득의 한 5% 높으면 10%까지는 최대한 매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한 1억 정도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부담이 너무 돼야. 적어요. 더 내야 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폐망신한다는 수준으로 그렇죠. 그 해야죠. 뭐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미 소득 비례 벌금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태국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의 번호판 색깔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번호판에 떼어버려야지 무슨 다른 색깔을 줘. 떼어버려. 조심하라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요. 술집에서 딱 술 먹을 때 이성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일단 그 술집 주인이 차키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쇠통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잠궈. 술 깨고 다시 놀 매일 찾아가세요. 당신의 안이한 인식과 습관화된 행동이 누군가의 행복을 통째로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